중국 업체가 돈을 버는 일인데 이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더욱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뭐든지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중국이 전 세계 유통망에 어떻게 시한폭탄을 심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 알리, 쉬인 뭐 이래가지고 알퇴시라고도 부르는 중국 이커머스 3인방은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테무보다는 알리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디까지 치고 왔냐를 보면은 이커머스 1위가 쿠팡이고 뭐 압도적인 1위죠. 2위가 11번가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11번가를 코 밑까지 바짝 쫓아갔거든요. 지금 쿠팡이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쳤죠.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이 어떤 유통의 헤게모니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딱 이때 중국 업체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2위 업체가 되는 건 지금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짝퉁이 너무 많고 품질이 너무 별로고 그다음에 배송도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점유를 하다가 마동석 배우를 모델로 쓰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근데 굉장히 이미지 쇄신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메이저급의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알리 한번 써볼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한 번 크게 이용자 수가 뛴 게 K베뉴라는 메뉴가 알리 앱에 보면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K베뉴가 뭐지 했는데 네이버나 쿠팡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똑같이 알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차별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아요. 이 업체들한테. 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받는 수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면서 슬슬 한국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기 시작을 해요. 알리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점점 더 가세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테무입니다. 테무도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많게는 10,000원까지도 더 싼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테무 이걸 취재를 또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테무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뭐 잔뜩 샀어요. 분명히 저는 2,000원, 3,000원짜리만 골랐는데 15만 원을 결제를 했더라고요. 슬로건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잖아요. 억만장자 된 것 같으셨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행동이 요플레 딴 다음에 이것만 먹고 다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감이 형편없는 제품도 몇 개 섞여 있었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시켰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티스푼이 똑 부러져서 왔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봤을 땐 좀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거?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근데 미니 소형 청소기 이런 거 제가 8,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작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샀다가 뭐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2 건지면 선방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와가지고 불량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걸 알면서도 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저가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가 하나의 어떤 방식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천 세컨에서 그걸 분류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2, 3일이 걸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인천 쪽이라든지 뭐 평택이라든지 물류센터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뭐 몇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접 바로바로 배송해 줄 수 있다면은 쿠팡 방식으로 왜 이틀 배송, 하루 배송도 가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또 판도가 또 완전히 바뀌겠죠. 알리나 테무나 쉬인에서 사는 게 다 직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물건 떼다 팔 때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관세도 붙여서 가격도 비싸지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직구를 할 때는 관세도 붙지 않고 뭐 인증도 필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중국 업체를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이 불고 있어요. 직구를 할 때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지금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국내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에 엄청나게 올려요.
올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수익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구로 들어온 상품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가세라든지 뭐 관세법이라든지 다 포탈하는 둘 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관세를 내고 전부 다 국내 캐시 인증 기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뭐 지금 대규모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알리와 테무가 커지고 있으니까 역차별 논란에 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 똑같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무관세로 해주는 이 금액이 더 비싸요. 미국은 800불까지는 무관세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물건에 한해서는 이 무관세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유통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멕시코는 무관세가 50불까지라고 해요. 그런데 테무나 알리에서 49.99달러까지밖에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 가격이 49.99달러짜리 이상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게 넘어도 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얘네들이 속여가지고 49.99달러로 쓰는 것 같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어디까지 유예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이 정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과 좀 다르게 와전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국우편협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생긴 취지가 이제 지구촌이 이제 막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국가 간에 뭐 우편물을 차등을 막 둬버린다 이러면은 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해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우편 시스템을 전 세계로 통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각 국가마다 우편 취급비를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보존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운송이라는 과정을 보면 1단계 자기네 나라에서 모아요. 2단계 국경을 건너요. 3단계 도착한 나라의 우체국이 이거를 집화를 하고 배송을 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보존을 하도록 한 이게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우리나라 세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알리로 주문해서 물건 받아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부 어디가 배송해요?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는 한진과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택배 회사에서 이 물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할 경우에는 배송비는 쌀 수 있지만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달씩 걸려서 배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체국이 손해보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2등급과 3등급 국가 사이에 보존하는 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알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체국이 이제 손해본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입니다. 이 1등급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서 2등급, 3등급, 4등급과 다르게 좀 많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500g짜리 소포를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보낼 때 $50가 드는데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보낼 때는 $4도 들지 않았어요. 이만큼 차이가 거의 한 10배 차이 나죠. 이 배송 비용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더욱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UPU, 이 국제기구에다가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 하면서 UPU가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자율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정리하면 미국은 좀 손해볼 수 있지만 한국은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간 테무에서 나온 대변인 같기도 한데 뭐 가능하십니까? 천안문 사태는 역사적으로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과 좀 걱정을 내려놔도 될 부분을 나눠서 봐야 우리가 이 어떤 대책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배송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괜찮나요? 중국은 항상 그런 게 문제인데. 핀도어가 미국에 처음 2022년에 진출을 했을 때 중국에 그대로 본사가 있는 상태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앱에서 말웨어가
발견이 됐어요. 개인정보를 빼고할 수 있는 백도어라고도 하죠. 말웨어가 발견이 되면서 이 구글에서 스토어에 올리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이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미 틱톡을 가지고도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새나간다. 국가보안에 치명적인 이 약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여전히 테무를 깐 후에 스팸 메일이 엄청 늘어났다. 테무를 깔고 내 계좌가 털렸다. 이런 영상이 사실인지 괴담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테무나 쉬인 같은 데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겨우겨우 탈퇴를 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정보 보안에 좀 사실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과 미국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어떤 시장 경제보다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재를 할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도 제재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테무와 알리를 제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까지 세게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플랫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뭐 조치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요? 플랫폼법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업체까지가 이 플랫폼법의 제재에 들어갈 것인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알리나 테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매출의 규모가 이걸로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공정위의 기준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랫폼법은 사실상 우리 기업에게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되면 됐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서 총알이 장전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고 근데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히려 좋아 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국도 똑같아요. 13억 거대 중국 인구가 초저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핀도더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싹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까? 가동을 멈췄던 중국 공장을 다시 돌린 게 핀도더예요. 문 닫고 있는 공장을 굉장히 싼 가격에 돌리면서 거기서 지금 물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복을 못한 공장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됐다 해서 총알이 떨어질까라는 걱정은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 글로벌 유통이라는 건 주로 미국과 유럽의 오프라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월마트가 전 세계 진출하고 영국의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유통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미국 전미 소매협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는 온라인까지 국경이 없는 유통이 될 거다. 그 선두에 바로 중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뭐 국내 업체 쿠팡 가격도 내려올 수도 있고 뭐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유통업체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우리나라 혈세가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이게 중국의 또 기업이 돈을 더 버는데 이용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유통망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되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